안녕하세요, 빅머니입니다. 이번 영상은요, 오늘 뭐 사지? 아침 뉴스 브리핑 영상입니다. 미국 증시가 금요일날 좀 하락 마감했는데요. 장 초반에 좀 상승을 좀 했다가 오후장 들어서 좀 조정을 좀 받으면서 마감을 했는데, 요거는 일단 러시아에서 가스관을 또 잠근다 이런 뉴스가 좀 나왔기 때문에 지수가 좀 밀렸고요. 미국 문제는 아니고 오히려 좀 유럽 쪽 문제인데 지수에는 영향을 좀 받았습니다. 그래서 종가가 다우지수는 1.07, 나스닥 종합지수는 1.31% 정도 하락 마감을 했고요. 나스닥이 6일째 지금 하락 마감을 좀 했습니다. 좀 장기간으로 좀 밀렸기 때문에 좀 시장에는 좀 영향을 주지 않을까 하는데 우리나라는 장이 열리지만 미국은 휴장이에요. 노동절로 휴장이라서 시장은 이제 개파락 출발할 수는 있는데 이후에 이제 추가적인 하락이 좀 나올지 그거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 이번 주 이제 목요일이 선물옵션 동시만기이기 때문에 시장에 좀 이벤트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장에서 좀 크게 지수가 흔들림이 나온다라고 했었을 때는 만기 때도 좀 크게 변동성이 나올 가능성이 있거든요. 근데 미국 장이 휴장이라서 크게 좀 변동성이 없다라고 했었을 때는 만기 때도 이제 변동성이 좀 적을 가능성은 좀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장이 어떻게 움직일지 한번 좀 지켜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뉴스 한번 좀 체크해 보면서 좀 넘어가도록 할게요. 첫 번째 뉴스는 애플이 9월 7일날 신제품을 공개한다. 그래서 아이폰 14가 좀 나올 가능성이 있는데, 아이폰 14 관련주들 한번 좀 체크를 해보면은 FPCB 관련주가 BH, 그리고 카메라 모듈 쪽은 LG 이노텍, 그리고 3D 비전 검사 장비 쪽은 하이비전 시스템, 그리고 MLCC 관련주는 삼성전기, 그리고 OLED 관련주 쪽은 선익 시스템. 근데 디스플레이 쪽에서는 일단 빠져 있는 게 지금 LG 디스플레이 쪽이 좀 빠져 있죠. 그래서 삼성 디스플레이 쓰는 걸로 좀 알고 있는데 이것 때문에 LG 디스플레이가 좀 움직임이 안 좋은 게 아닌가 뭐 그렇게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일단 관련주도 좀 체크해 보시면 BH도 지금 상승 시세가 좀 좋죠. 다만 좀 거래량이 그렇게 많은 종목이 아니다 보니까 저도 이제 뭐 테마주로서 보기보다는 이제 수급적으로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외국인들 매수세가 좀 꾸준하게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 뭐 거래량이 좀 계속 고점을 좀 뚫어주고 올라오고 있는데, 일단 월요일날 시세는 이제 좀 다시 한번 요 음봉을 돌파하는 양봉이 나왔을 때는 단기적으로 한번 또 보셔도 될 것 같고요. 이미 좀 시세가 전고점 자리를 뚫고 올라왔기 때문에 한번 여기서는 추가적인 시세는 좀 짧게 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LG 이노텍도 이제 저점에 대한 지지는 좀 잘 나와주고 있거든요. 저점에 대한 지지는 잘 나와주고 있는데 이제 돌파가 좀 어렵다. 여기서 뭐 이거 아이폰만 가지고는 요거를 뭐 끌어올리기는 좀 부족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대형주 쪽 보시는 분들은 LG 이노텍도 좀 보셔도 될 것 같은데 일단 크게 수익을 바라기는 어려운 그런 종목이죠. 그리고 하이비전 시스템, 이 종목도 거래량이 좀 많이 나오는 종목이 아니에요. 지금 금요일에도 15만 주 정도.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뭐 테마주로서 그렇게 메리트가 없습니다. 삼성전기 마찬가지로 대형주고요. 뭐 하락 추세 이후에 좀 반등이 좀 어려워 보이긴 합니다. 어느 정도 지금 14만 5천 원 정도, 요 정도까지는 올라와야 되지 않을까. 이 정도, 이 저항선 자리는 돌파해서 올라와야 상승 추세로 좀 보고 진입을 해볼 만한데, 아직은 뭐 바닥에서 기고 있으니까 뭐 이런 종목들은 접근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선익 시스템 이 종목도 이제 VR, XR 관련주로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역시나 OLED 쪽 이쪽에 관련돼 있기 때문에 시장이 일단은 이틀 동안 급반등을 해서 올라왔습니다. 거래량이 크게 터졌기 때문에 일단 거래량이 주는 날이 좀 필요해요. 거래량이 좀 줄면서 상승으로 간다면 좋죠. 오히려 좀 거래량이 줄면서 계속 이렇게 고점을 올려가는 모습을 좀 보여주면은 되게 좋은데, 최소한 조정을 좀 받더라도 뭐 한 2만 1,000원? 2만 1,000원 정도? 요 정도 가격대 안에서 거래량 없이 조정을 좀 받는다라고 했었을 때
재상승할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저는 한 25,000원 이상, 26,000원 부근까지 저항대까지는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기대를 하고 있는데 시장 상황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할 거고요. 일단은 거래량이 줄면서 크게 좀 빠지지만 않았으면 좋겠어요. 거래량이 크게 터지면서 조정을 받는 게 가장 안 좋은 상황이고, 거래량이 없이 그냥 확 밀린다 그랬을 때는 눌림목 자리로서 한번 좀 공략을 해볼 수 있습니다. 거래량이 크게 터지면서 음봉 나오는 게 제일 안 좋은 거고요. 거래량 없이 음봉 나오면 그거는 좀 반등 한번 기대를 해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좀 보신다면 이제 선유 시스템 요거 한번 좀 보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BH도 일단 천천히 올라가긴 하니까 요 두 종목을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요, 인도네시아가 내년부터 알루미늄 원재료 보크사이트를 수출 금지하겠다. 내년부터예요. 내년부터라고 하는 게 일단은 기사를 보실 때 기간이 좀 중요합니다. 이러면 이제 지금 당장 이슈 한번 돼서 올라갔다가 바로 빠질 가능성이 있어요. 이거 내년인데 뭐 내가 지금 내년까지 들고 갈 수는 없잖아요. 이런 기사 보고. 그래서 단기간에 한번 상승 나올지. 그래서 2023년 보크 사이트 수출 금지 이런 기사가 좀 나왔죠. 그래서 내년 6월부터는 수출 금지 대상 품목에 포함될 예정이다. 그래서 관련주가 조일 알루미늄, 사마 알루미늄 이렇게 있는데 이슈로 좀 보시려면은 좀 무리가 아닐까. 이거 기사가 나왔기 때문에 당일 이슈는 될 수 있거든요. 근데 길게 보시긴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알루미늄 관련주들도 최근에 좀 흐름이 좀 좋았죠. 뭐 나쁘진 않았는데 하방에 대한 지지는 나와주고 있다. 그래서 일단 반등, 기술적 반등 나오더라도 여기 위쪽에 좀 매물대가 좀 있어서 요런 건 좀 좋아 보진 않아요. 쉽게 돌파가 안 나올 것 같고요. 그나마 좀 사마 알루미늄은 위에 저항대가 좀 얼마 없기 때문에 위쪽에 이제 뭐 3만원 정도? 요 정도가 이제 저항대긴 한데, 요런 자리를 이제 뚫어줄지, 거래량이 좀 실어주면서 뚫어줄지 좀 보셔야 되고요. 근데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거래량 자체만 봤었을 때는 그렇게 많은 거래량이 나오는 종목은 아니에요. 지금 50만 주 정도인데, 뭐 테마주로서 엄청난 금액 자체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뭐 200만 주 뭐 이렇게 터져주는 거래량이 나와주면 좋은데, 그렇게 안 터진다라고 했었을 때 아침에 분봉 봤었을 때, 뭐, 거래량이 전일 비교했었을 때, 뭐, 한 3, 4배 이상, 이렇게 나와주면은, 뭐, 볼만해요. 일단은 요거 한번 좀 체크를 해보면은, 분봉으로 들어갔을 때, 한 5분 봉 정도? 3분봉에서 5분 봉 정도 보시면 좋은데, 이렇게 좀 분봉상으로, 직전에 이제 시세가 나왔을 때 거래량, 뭐, 지금, 3분봉, 5분봉 캔들로 봤었을 때, 한 3만 주에서 4만 주, 뭐, 이 정도, 나오는 게 좀 많이 나온 거잖아요. 이랬을 때, 아침에 이제 거래량이, 뭐, 시초가부터 거래량이 뭐, 한 5만 주 이상, 이렇게 터져준다. 그러면은 이 종목은 좀 갈 가능성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침에 좀 거래량 들어온지 보시고, 체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장주는 일단 사마 알루미늄이 될 것 같네요. 조일 알루미늄보다 사마 알루미늄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뉴스는요, 중국, 대만 긴장 고조, 미국이 대만에 1.5조, 1조 5천억 원, 무기를 좀 판다. 판매 승인이에요. 판매를 한 게 아니고 판매 승인입니다. 이런 걸 좀 잘 보셔야 돼요. 내용을. 아직 판매가 된 게 아니라서 중국에서 뭐가 좀 액션이 나올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액션 나온지 한번 보고, 요거 관련주들은 이제 히토리 관련주들이거든요. 무역 분쟁 관련주들인데, 요것도 마찬가지로 일단 좀 기사 내용이 좀 더 정확하게 나와야 됩니다. 판매 승인이 아니고 요걸로 인해서 중국이 뭔가 무력 시위를 한다. 이랬을 때 좀 움직임이 좀 나올 수 있거든요. 만약에 중국에서 반응이 없다. 그러면은 움직임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관련주들 좀 체크해 보면 유니온 머티리얼즈, 그리고 유니온, 티플렉스, 그리고 동국 RNS 이렇게 있는데 요거는 지금 대장주가 유니온 머티리얼즈였어요. 유니온 머티리얼즈였는데 지금 요 뉴스로 봤었을 때는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움직임이. 최소한 요 저항대 자리를 좀 뚫어줘야 되는데, 요 저항대 자리를 쉽게 뚫을 것 같지 못해요.
그래서 뭐 반등, 위쪽 꼬리를 좀 계속 달고 있는 모습을 좀 봐서 이런 기사가 나왔을 때 잠깐 슈팅 주고 좀 밀리는 모습은 좀 보여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요 3,500원 정도, 요 정도까지 올라와서 이제 추세를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나온 기사만으로는 아직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눈여겨 볼 만한 테마는 아닌 것 같고, 일단 기사 내용으로 봤었을 때는 이제 뭐 추가적인 내용이 나왔을 때 그때는 한번 이슈가 좀 될 것 같네요. 자, 다음은 원숭이 두창 국내 환자가 또 나왔다. 뭐 최소 접촉자가 2명이다. 이렇게 기사가 나왔는데 일단 뭐 요걸로만 봤었을 때는 잠깐 움직일 가능성, 아침에 좀 슈팅 나올 가능성은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이제 두 번째로 나온 거거든요. 두 번째 환자인데 일단 밀접 접촉을 한 사람이 이제 2분 정도 계시다라고 했었을 때 뭐 가족 1명 그리고 동료 1명 그리고 뭐 방문한 뭐 증상 발현 후 의료기관의 접촉자 뭐 이렇게 역학 조사 중이다. 근데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원숭이 두창으로는 뭐 크게 지금 확진자가 나오진 않고 있어서 뭐 이거 관련해서 이제 장기적으로 좀 보기는 어렵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요. 일단 관련주가 이제 미코바이오메드 이제 진화키트 쪽이고 현대바이오도 이제 치료제 관련해서 이 뉴스가 좀 있었어요. 그래서 요 두 종목만 일단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미코바이오메드는 거의 이제 바닥 수준인데 뭐 이렇게 좀 완전히 저점 구간 바닥에 내려왔을 때 거의 한 7,000원 구간 이 정도 오게 되면 계속 반등을 했기 때문에 지금보다는 좀 한번 밑에서라면은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저점 구간에서 거의 다 왔기 때문에 반등을 한번 좀 기술적 반등 정도는 뭐 나올 수 있겠지만 여기서 추세를 돌려서 완전히 상승으로 돌아서긴 좀 어렵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락하고 있는 추세잖아요. 지금 하락하고 있는 추세인데 여기서 지지가 나오는 걸 보고 들어가는 게 좋거든요. 지지가 좀 되는 걸 보고 여기서 반등해서 V자로 올라오면은 여기서 맞고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차라리 횡보를 하거나 이렇게 좀 횡보를 하는 모습을 좀 보고 나서 슈팅이 나올 때 따라가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현대바이오 현대바이오도 최근에 지금 시세가 좋죠. 그래서 일단 거래량이 좀 많이 터졌기 때문에 현대바이오는 오히려 좀 거래량이 좀 줄었을 때 매수 관점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원숭이 두창으로 이게 뭐 더 추가적으로 상승 나오긴 좀 어려울 것 같고 일단 저는 요거는 좀 거래량이 줄었을 때 현대바이오는 거래량이 줄었을 때 상승 시세가 유지가 된다면 어느 정도 뭐 37,500원 정도 뭐, 요 정도 선 정도만 유지를 해준다면, 조정을 좀 받았을 때, 한번 좀 재반등, 뭐 하루 이틀 정도 조정 이후에 재반등 정도는 노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금이 좀 많이 들어왔어요. 거래대금이 좀 많이 들어와서, 이 종목은 쉽게 안 죽을 것 같습니다. 한 번 정도는 기술적 반등 정도라도, 눌렸을 때 기술적 반등 정도라도 기대를 해볼 수 있으니까, 일단은 요거는 좀 관심을 두세요. 하루 정도는 뭐 거래량이 줄어드는 걸 한번 보시고, 지지가 어디에서 나오는지, 그런 거 일단 체크해 두시는 게 중요합니다. 덕산 테코피아가 미국 전해 공장을 증설한다라고 합니다. 2차전지 소재 사업 확대 이러면서 시간 외로 좀 상한가를 들어갔어요. 그래서 일단 요거 관련주 지금 요 한 종목 정도 보실 수 있는데 LG 에너지 솔루션과 SK온 이쪽 배터리 업체 쪽에도 좀 공장에 납품할 것이다. 소재 산업을 확대할 것이다. 이런 내용인데 일단 시간 외로 좀 상한가를 들어갔기 때문에, 조금, 매매가 좀 어려우실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이제 갭으로, 이미 좀 상승한 상태에서 갭 상승으로 좀 뜰 텐데, 여기서 이제 따라가서 올라가는 게 좀 매매하는 게 쉽지는 않거든요. 윗골이 좀 많이 달 가능성이 있어서, 요거는 이제 매매가 좀 되시는 분들이 좀 보셔야 될 종목이고, 만약에 이제 마찬가지로, 아까 영상에서 이제 거래량 터지고 나서 거래량이 줄었을 때, 이렇게 움직임이 나왔을 때, 매수 관점으로 보는 게 좋다라고 말씀 좀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종목은 여기서 이제 갭들 때는 좀 따라가기는 어렵고, 만약에 혹시 이제 다른 종목들 보실 때 이렇게 거래량이 터지고 나서 거래량이 줄었을 때, 이런 자리에서 이제 공략을 해보시면 됩니다. 이런 걸 한번 말씀드린 거예요.
러시아가 유럽에 또 가스를 공급 중단한다. 일단 G7에서 석유 가격 상한제를 좀 걸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반발로 러시아가 가스를 또 끊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게 이제 미국장 하락하게 된 원인이 됐는데 일단 가스 선물 가격을 좀 봐야 되는데 지금 장이 안 열리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열리고 나서 또 천연가스 가격을 좀 확인해야 봐야 좀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 관련주 GSE 대성에너지, SH 에너지화학, S&T 에너지 이렇게 좀 보실 수 있고요. GSE가 좀 이전에 대장주 역할을 좀 했었고, 대성 에너지도 상승했다 이제 조정을 좀 받는 모습이죠. 그래서 지지가 좀 나왔었던 구간들, 요런 자리에서 이제 반등이 나올지, 일단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지지 후에 좀 반등이 나올지 좀 한번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천연가스 관련주 쪽은 계속 하반기까지는 꾸준히 보셔야 될 테마라고 말씀 좀 드렸죠. 여기서 조정 받더라도 재상승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좀 지켜보시고요. 그리고 GSE도 마찬가지고 21선 자리 구간 지금 여기서 저항선 역할 했던 구간 5,500원보다는 21선 자리 구간 6,000원 정도 요런 자리에서 지지가 나오는지 한번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SH 에너지화학 요것도 이제 반등 타이밍 대장주로 근데 보시는 게 좋아요. S&T 에너지도 흐름은 좀 좋고 근데 요 종목은 좀 윗꼬리를 좀 많이 나는 종목이라서 좀 빠르게 움직이는 호가가 좀 빠르게 움직이는 종목이라서 좀 대응이 되시는 분들이 하셨으면 좋겠고 좀 원활하게 매매하신다면은 GSE나 대성에너지 요 두 종목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로 요 두 종목 정도로만 대응을 할 예정입니다. S&T 에너지는 움직임은 좀 활발해서 좋은데 원체 위아래 흔드는 게 좀 커서 조심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는 추석 연휴 전이라서 시장에 좀 거래대금이 좀 많이 줄어들 가능성이 높거든요. 변동성도 적고 그래서 이번 주 한 주는 좀 관망하는 자세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혹시나 좀 크게 좀 움직일 만한 테마가 좀 나오면은 말씀 좀 드릴 텐데, 일단 네옴시티는 따로 말씀을 안 드렸지만, 네옴시티 관련주들도 계속 돌아가면서 상승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것도 일단은 장중에 제가 카톡방에 또 내용을 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월요일 시작인데, 뭐 미국장도 휴장이고, 우리나라 또 금요일 날 추석 연휴로 또 휴장이기 때문에, 뭐 한 주는 또 빨리 갈 것 같아요. 추석 전에 좀 너무 무리하게 매매하지 마시고 시장이 좀 움직임이 없을 때는 변동성도 적기 때문에 단타들도 좀 짧게 치고 빠지거든요. 단타 세력들도. 그래서 단타 하시는 분들도 평소보다 좀 짧게 시장 보시면서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영상 여기서 마무리 좀 짓도록 하고요.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